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45페이지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렇죠. 회사를 변경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단에 회사명을 클릭하셔서 검색 툴을 이용해서 제3회 원가 주식회사 삼진전자를 선택해 주세요. 자, 지시사항을 보면 주식회사 삼진전자의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단에 회사 코드 누르시고요. 검색 툴. 자, 제3회 원가 주식회사 삼진전자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3회 삼진전자 되어 있고 2022년도 회계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이제 원가 문제는 딱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 몇 점? 20점. 그런데 5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당 4점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5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아이고,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5월 원가 계정대로 순서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죠. 직접 재료비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단위당 원가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체크해 주세요. 단, 임금 및 제조 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5월 9일 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고 5월 9일 날 지시서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그러면 두 개의 메뉴를 작업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작업 지시서 내용 5월 9일 날 제품 101 제1작업장이고 300개 지시 내렸습니다. 자, 제품 101은 300개. 언제까지? 5월 30까지. 제품 102는 제2작업장이고요. 4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 5일까지 완성해 달랍니다. 자, 얘 조금만 내릴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요거 그대로 지시 내리도록 할게요. 자, 물류관리 오시고요. 생산관리의 생산작업지시서 클릭. 날짜는 5월 9일입니다. 지시일은 2022년 05월 09일, 2022년 05월 30일까지 첫 번째 거 제품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 제품. 더블클릭 또는 F2. 제품 101 선택하겠습니다. 몇 개? 300개.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제1작업장. 자, 작업 지시서는 작업장별로 제품별로 아니라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내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시서 열겠습니다. 2022년 05월 09일 언제까지? 2022년 06월 05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제품 102입니다. 수량은 400개죠. 제2작업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시서를 2개 내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시서에 제품 1과 제품 102를 같이 지시를 내리면 안 돼요. 왜? 작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내려주세요. 같은 날 자재 사용 출고 등록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자재 출고 입력 클릭해 주세요. 날짜는 5월 9일입니다. 이미 작업 지시서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걔를 끌고 올라오겠습니다. 자, 더블클릭 또는 F2. 첫 번째 지시서 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서 열었더니 제품 101을 몇 개? 300개 만들어 달라 그랬죠? 자, 원재료, 부품 01, 300 단위를 제1작업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제1 작업장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300개 그리고 제1 작업장. 자, 두 번째 지시서 올리세요. 자, 두 번째 지시서 더블 클릭 또는 F2 두 번째 올려서 이번에는 제품 102죠. 제품 102를 만드는데 부품 02가 400단위 들어간대요. 자, 원재료 부품 02 400단위. 이번에는 제2 작업장입니다. 자, 제2 작업장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재도 출고가 됐죠? 이렇게 출고가 됐더니 작업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갔고요. 보내줬어요. 보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그렇죠. 생산 입고 입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생산관리, 생산 입고 입력, 즉 만들어진 제품의 수량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5월 31일 날 첫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자, 첫 번째 지시서 불렀더니 30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우리 몇 개 완성됐어요? 오, 300개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미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300개. 근데 300개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투입이 됐대요? 시간이 400시간. 자, 400시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투입 시간 난에 400이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1작업장. 두 번째 지시서 부를까요? 자,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품 102를 400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몇 개예요? 30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개는 그렇죠. 제공으로 남습니다. 자, 생산량 300개. 제공으로 남아있는 100개는 70% 완성이 됐답니다. 투입된 시간은 300시간. 여기 300시간, 자, 여기 300시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량은 완성된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완성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을 지시했던 제품 101과 제품 102가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이 됐으면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원가의 기준 정보를, 그러니까 배분 기준을 정해서 원가를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5월의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첫 번째, 노무비 배분 기준 등록은 총 근무 시간입니다. 총 근무 시간별로 노무비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임률을 계산합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하단에 원가 관리, 원가 기준 정보인 배분 기준 등록 클릭합니다. 클릭하셨어요? 자, 5월입니다. 아무것도 안 떴어요. 왜 안 떴냐면 재무이계 파트,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임금을 계속 입력해 왔어요. 해왔는데 얘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자, 끌어오는 작업이 당월 데이터 생성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노무비 데이터 재집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작업부서 총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400시간 대 500시간이죠. 자, 400시간을 두면 임률이 17,500원이고요. 500시간을 두니까 만원입니다. 그럼 총 작업시간 곱하기 임률을 하면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률은 시간당 임률입니다. 이번에는 보조 배분 기준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력부와 가공부를 생산 1부에 50대 50,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60대 40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보조 부분 배분 탭으로 오셔서 동력부와 가공부. 자, 보조 부분 가져오기 예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없으면 자, 생산 1부는 50, 생산 2부 50, 50대 50으로 나눠줬고요. 얘는 60대 40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나눠주셨나요? 얘는 제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작업 진행률을 등록할 건데 제품 102에 대해서 70%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상단에 작업 진행률 등록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전체 메뉴에 원가 기준 정보에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저는 배분 기준 등록에서 작업 진행률 등록 누르겠습니다. 5월. 그랬더니 제품 102에 대해서 400개 지시했는데 300개 완성됐고 제공은 몇 개예요? 100개.
그런데 몇 프로? 70%입니다. 여기다 70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원가 기준 정보에 의해서 노무비 배분 기준 놓고 보조부분비 배분 기준 놓고요. 작업 진행률 놓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5월에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자, 실제 원가를 계산을 작업할 때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넣고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제공품 계산은 여기 작업 진행률 등록을 등록했던 화면 오른쪽에 기초 제공품 계산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5월. 저희 회사는 4월까지 원가를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없습니다. 즉 4월의 기말 재고액이 5월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5월. 제품 101과 제품 102에 대한 단가와 금액을 산출하는데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해야 재고 금액이 사용 금액이 뜹니다. 자, 마감 단추를 누르시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재고자산 수불부 보이셨나요?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건 원재료에 대해서만 하고요. 제품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괄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건별 2번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마감 단추 누르고 자, 지금 부품 01에 대해서 마감합니다. 확인. 마감 바뀌셨나요? 자, 부품 02에다 놓고 마감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시 마감 확인. 그러면 마감이 되면 이렇게 여라고 표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직접 재료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직접 재료비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품 101에 부품 01 3천만 원 들어와 있고요. 제품 102에 부품 02는 1,200만 원의 직접 재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노무비 계산 가겠습니다. 자, 상단 오른쪽에 직접 노무비 계산 클릭. 5월. 이미 앞에서 임률을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투입시간 곱하기 임률 해서 700만 원과 300만 원이 자동 계산됐습니다. 들어갔다 나오세요. 네 번째는 제조간접비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부문별입니다. 눌러주세요. 5월. 열었다 닫으시기면 하시면 됩니다. 자, 복리후생비서부터 시작해서 간전노무비까지 계산이 됐네요. 보조 부분 누르겠습니다. 5월 누르시면은 동력부와 가공부를 생산 1부와 생산 2부로 넘겨줬어요. 제조 부분입니다. 5월. 자, 제조 부분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투입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엔터. 조회. 그러면 제품 101은 630만 원, 제품 102는 725만 원이 제조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하는데 종합원가는 평균법입니다. 자, 평균법으로 합시다. 그럼 개별원가 계산은 뭐고 종합원가 계산은 뭐냐? 자, 전체 메뉴 한번 클릭하시겠어요? 지금 얘는 지시서 번호가 나왔고 얘는 별표가 떴습니다. 전체 품목 등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품목 등록에 제품 101은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무슨 원가? 개별원가. 즉 제품 101은 개별원가를 계산하고 제품 102는 종합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따로 종합원가 계산 따로. 그런데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자, 살짝 내려서 전체 메뉴에 완성품 원가조에 가겠습니다. 완성품 원가조에 자, 5월 원가 계산 방법 중 종합원가는 무슨 법? 평균법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 101은 개별원가,
제품 102는 종합원가를 계산해서 총 제조원가는 4,330만 원이 들었고요. 단위당 제조원가는 144,333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셨나요? 종합원가 계산을 따지는 제품 102는 총 완성품 제조원가가 아니라 총 제조원가는 2,225만 원이 투입이 돼서 완성을 했는데 왜 일부 완성 못했잖아요. 그래서 완성한 거에 대한 제조원가는 1,731만 811원. 그래서 단위당 제조원가는 57,703원입니다. 그럼 이 단가가 그렇죠. 생산 단가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101 컨트롤 C.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반영 작업하는 겁니다. 원가 반영 작업. 생산 입고 입력 클릭하셔서 첫 번째 제품 101에 생산 단가 누릅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생산 금액은 4,329만 9,900원이 제조 원가가 되겠죠.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완성품 원가 조회하셔서 이번에는 제품 10입니다. 57,703원을 컨트롤 C 하셔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열었으니까 클릭하셔서 두 번째 지시서인 102의 생산 단가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조 원가는 1,731만 900원이 반영됩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원가 반영 작업을 했고요.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5월에 원가 계산을 마감한 후, 자, 원가 계산 마감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원미만 버림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하니까 뭐 버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가 계산을 마감하려면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 재고액을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류관리에 원가관리, 원가계산,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클릭. 자, 1월부터 5월까지 조회해 주세요. 왜? 1월부터 4월까지 한 번도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부터 끌고 오십니다. 자, 1월부터 5월까지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이죠. 즉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F2 눌러서 제품 매출 원가 455번. 자, 이런 경우는 좀 코드 외우세요. 네. 원가는 500번대 1번. 그리고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재료에 대해서 마감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감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한 거를 반영시킬 거예요. 그러면 총 들어온 거에서 사용한 거 빼면 기말 재고액이 뜨잖아요. 그 기말 재고액을 반영하겠습니다. 기능 모음에 여기 기말 재고 반영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고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들어왔고 밑으로 내리면 제공품에 대해서도 들어왔을 거예요. 자, 제공품 재고액도 들어왔죠. 다만 기말 제품 재고액은 위로 상단을 올리시면 매출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61만 811원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해 주셔야죠. 자, 전표 추가 2에 그리고 5월 달에 입력된 결산 전표를 6월 1일자로 마이너스 차감 분계를 해줘야 12월에 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감 분계도 꼭 예 눌러주세요. 자, 확인.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5월 31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체 분계가 이루어졌죠. 그럼 6월 1일자는 이 대체 분계가 다 마이너스로 차감 분계가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되돌려 놨으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뽑을 때는
마감을 하는데 반드시 다음날 차감 붕괴를 같이 일으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하겠습니다. 12월이 아니라 몇 월? 5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12월로 조회하면 안 돼요. 5월 조회하셔서 원재료비는 4,200만 원이 들었고 노무비 1,800만 원, 경비 555만 원, 그리고 기초는 없었죠. 기말 재고액 있었습니다. 제공품 재고액 493만 9,189원.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6,061만 811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 관리에 따른 원가 회계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